여러분은 혹시 착해 보이는 얼굴에 속아서 인간관계를 맺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외모가 사납게 생겨서 거리를 두었는데 알고 보니 착한 경우도 많았고, 외모가 참 착해 보여서 착한 사람이라 지레짐작하고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속으로는 교활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성격은 좋지 않은 사람도 은근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가면 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꾸며진 모습을 연출한다. 이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 유형을 좋아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꾸며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착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는 데 매우 능숙하기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착해 보이고 이타적이고 화도 없어 보이고 인간적으로 좋아 보인다. 이들의 연출된 모습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언뜻 보면 마냥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모습은 사실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계산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종종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고 사람들을 점점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한다. 나중에 가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아서 큰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하는 데에도 능숙하다. 그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기 위해 마냥 꾸며진 모습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이미 신뢰를 얻게 된 상태에서는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의문을 가지면서도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라며 자신이 믿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상상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이나 반응은 그들의 진심이 아닐 수 있고 지금 처해진 상황에 따라 손쉽게 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비판적 사고 없이는 그들의 모습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보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어 본질을 흐리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첫인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계속해서 지내보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에 앞뒤는 맞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착한 가면 하나만 믿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이 못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못된 행동인지 결코 못 알아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피고 사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두 번째, 그들은 항상 감정을 숨긴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들은 항상 좋은 가면을 쓰고 있어야 하기에 화가 나거나 속상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렇기에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하고 겉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성격이 차분해서 혹은 기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상황에서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했다가는 자신의 좋은 모습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항상 좋은 가면 뒤에 숨어 있기에 혹시 내가 감정 표현을 실수해서 좋은 가면이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하기에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감정을 애써 감추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이나 그동안 뱉었던 말들을 살펴보며
이 사람이 단지 감정 표현이 서투른 사람인지 아니면 속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 세 번째, 무정한 모습을 종종 보여준다. 이는 착해 보이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 하나로 이들은 종종 무정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 감정을 의도적으로 숨길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남이 처한 상황이나 그들의 감정에 관심이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심코 무정한 모습이 나오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인식하며 자기 자신이 우선인 사람으로 나와 관련이 없는 일에는 무정하다. 특히 이런 사람을 알게 된 초기에는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지 않고 점점 무정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고민 등에 전혀 공감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에만 표면적으로 정을 주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에 인간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누구보다 친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의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남의 고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비난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자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심하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만 한다. 이렇게 남 탓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말해준다. 이런 비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책임감이 없고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이들은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통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기에 겉으로는 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들은 남을 비난하는 것은 즐기지만 자신이 비난받는 상황에서는 극도로 분노를 하기에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대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려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과 경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지적에 민감하다. 착한 가면 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의도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드러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그렇기에 사소한 지적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의도를 숨기는데 활용되는 방어기제이며 이러한 예민한 반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최대한 피하려는 것이다. 비난과 비판에 대한 예민한 사람들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착한 가면 속에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거친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자신의 본색이 드러날까봐 자신을 비판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그들은 비하하는 행동을 보인다. 그래도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애써 해명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당화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판을 피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는 상당히 비겁하고 옹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이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비판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지적이라도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싶을 정도로 크게 받아들여 성을 내며 감정적인 반응이 지나치게 커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비난과 비판에 대한 예민함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는 발버둥이다. 그러나 이런 발버둥은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행위이므로 더 이상 바뀔 여지가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더 이상 입 아프게 입씨름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과 멀어지면 그뿐이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정당한 지적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면 그 인간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고 애써 유지할 필요도 없다. 6번째, 사람 형편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람 피하라. 평소에는 모든 사람에게 살갑게 대하지만 누군가 갑자기 형편이 나빠지거나 하면 이전까진 보이지 않고 좋은 인상 뒤로 꼭꼭 숨겨두었던 야비한 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순한 인상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속으로는 교활한 생각을 하고 있기에 상대가 잘 나갈 땐 친밀함을 강조하며 사교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상대가 재기가 힘들 정도로 실패하자 여발한 듯이 큰 소리를 치며 차갑게 군다. 여기에 설교를 곁들이기까지 한다. 그동안 상대가 잘 나가기에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 참았던 것일 수도 아니면 친구임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좋아하는 체하고 상대의 도움을 받기까지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부러워하고 샘을 내며 상대방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못된 심리가 작동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인 이상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실패를 바라기까지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자신에게 잘해주더라도 실패를 바라는 당장 걸을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를 누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 순간 태도가 돌변한다. 그동안 보인 모습은 꾸며낸 모습이고 진정한 자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다. 상대방을 친구로 보기보다는 누르고 싶은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까지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비겁한 사람인 것이다. 또한 상대가 잘못됐을 때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차갑게 벽부터 치는 사람도 있다. 또는 상대방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귀찮아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며 거리를 두며 손절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전까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미 망해버린 친구는 이젠 별 볼 일 없으니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기에 이런 행동을 부담 없이 보이는 것이다. 이럴 때 상대는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앞에서 그동안의 모습이 가짜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여겨왔다는 것에 비로소 후회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감한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교활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인상이나 성격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참 냉정하고 철저히 계산적이기까지 하기에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고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여러 상황을 보내봐야 그제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이렇게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 서서히 알려지게 되며 그렇기에 좋은 사람들은 멀어지며 남아있는 계산적인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고 그때부터 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기에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을 받으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에 제동이 걸린다. 남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점점 쌓이기에 자신의 복을 점점 까먹는 업보로 돌아오기 쉽다.
상대방이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직업을 얻었을 때, 잘 산다고 봤던 상대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보통은 상대방을 위로하지만 교활한 사람들은 이를 은근히 조롱하고 자기 자신이 더 잘 나가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그동안 참아왔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후 상대가 회사에서 잘린 후에 사업을 시작해서 월급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 상대방의 사업이 예전보다 더 잘 된다는 소식 등을 듣고 결국 다시 열등감만 가진 채 좌절한다. 지배욕, 비교의식, 열등감 등의 감정으로 인간관계를 갉아먹어버린 경우이다. 흔히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기브앤테이크가 잘 되는 사이라고 말한다. 이는 계산적인 사이와는 다른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기브앤테이크는 상대로부터 무조건 대가를 받거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준 진정성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도 상대방에게 진정성과 배려를 주려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줬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상대로부터 좋은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돈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상대나 내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사람이 지금 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잘해주어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잔잔하게 평생 이어지는 사람이다. 7번째,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 인간관계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해야만 유지된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인간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나에게 기쁨이 아닌 고통만 주는 일이 된다. 착한 가면 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계산하고 자신에게 이득되는 대로 움직인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득도 빼앗고 심지어는 해치기도 하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게다가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타인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며 남에게 잘 대해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데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 따위는 전혀 없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용하며 오로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한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나기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집이 잘 살아서 그래. 나도 운만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잘난 사람은 이용하려 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으로 결코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인간관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는 것이 이롭다. 착한 가면, 뒤로 본색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특징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착한 모습에 정을 주었다가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그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오늘 알아본 7가지 특징 외에도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항상 행복하길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